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 읽어주는 선생님 매스루키 강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고다 첫 번째 수업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고다 이것이 고등수학이다. 첫 번째 내용은 정수가 다항식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우리 이제 고등수학 하겠다 생각한 친구들이 첫 장을 딱 피면 다항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다항식이 수업의 강의로 보면 3강에 가 있죠. 왜 3강에 가 있느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1강을 정수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새교육 개정안에 보면요. 다항식을 제일 첫 번째 놓은 거는 우리 학생들이 좀 수학을 쉽게 다루기 위해서 다항식을 제일 첫 번째 놨는데 거기서부터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진짜 중요한 내용들 다 놓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다항식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단원이 바로 정수입니다. 우리 수가 확장이 돼서 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수가 확장되면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유리수는 확장되면 유리식, 무리수는 확장되면 무리식 이렇게 뒤에 식만 붙어서 이름 구별이 쉬웠는데 정수가 확장되면 다항식이 되는데 왜 정수가 확장되면 다항식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1강, 2강을 특별한 강의로서 우리 친구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수업 정수가 다항식이다 라는 수업으로 우리 친구들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고등학교 책에서는 지금 적당하게 생략된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해.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길 바라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소인수분해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약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약수와 관련돼서 합분해, 곱분해.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부정방정식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배우는 대수의 모든 건 아주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방정식이야. 그 방정식에서 제일 그래도 어렵다. 좀 센 놈으로 불리는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바로 이 정수에서 합분해, 곱분해로부터 비롯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정수의 내용이 다항식에 그대로 연결되니까 여러분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한 비중, 중요한 마음 갖고 수업 들어오길 바라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수업 들어가면 제일 먼저 표기하는 방법부터 배우는데 정수의 표기법, 우리가 아는 정수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정수 표기법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 후에 수업 시작됩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세로 나눗셈에서 가로 나눗셈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눈에 지금 세로 나눗셈에만 보이죠. 선생님 PPT를 만들었는데 빨간색이 좀 안 보여서 선생님 좀 써드리자면 세로 나눗셈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가로 나눗셈으로 변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뭐 좋네요. 외려. 생소하죠. 세로 나눗셈이라는 용어도 생소한데 가로 나눗셈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더 생소한 게 맞죠. 그럼 세로 나눗셈과 가로 나눗셈을 선생님 보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우리가 130이라는 수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니? 나누기를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럼 7일은 7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6 이렇게 나오죠. 그럼 7, 8에 56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가 몇이 나오냐면 4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로 나눗셈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지금 해나가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이제 세로 나눗셈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면 가로 나눗셈이라는 건 무엇이냐? 선생님 가로 나눗셈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익숙한 개념이야. 바로 뭐냐면 검산 있잖아. 검산. 검산이 가로 나눗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검산 어떻게 했니? 여러분들 다 압니다. 자, 130이 나오는지 확인한 거야. 7 곱하기 18 더하기 4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다 뭔지 알아. 이게 뭐야? 7로 나눠줬죠. 7은 나눠주는 수였던 거고요. 18이라는 수는 뭡니까? 바로 몫이라는 거고요. R이라는 건 뭐예요?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형태, 즉 나눠주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의 형태로 쓰는 걸 바로
가로 나눗셈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수를 다루면서 또 나아가서 다항식을 다루면서 이제 이 표현과 굉장히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수 뭐 이렇게 뭐 자연수, 양의정수, 음의정수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수하면 A는 BQ 플러스 R이다 라는 걸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딱 건드리면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런데 나머지는 뭐의 영향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눠주는 수의 영향을 받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데요? 나눠주는 숫자보다는 커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머지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몰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내용 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정리한 친구와 정리하지 않은 친구는 달라진다는 거야. 여러분들 반드시 정수 나오면 A는 BQ 플러스 R이야 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썼는데 한 번 더 띄웠죠? 바로 나머지의 범위가 굉장히 비중 있게 들어가더라, 영하를 비더라 라는 것 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 자, A가 정수일 때 A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다를 표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A가 정수라는 용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다? A라는 거는 B로 나눴더니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이라고요. 자, 그러면 뭘로 나눴다? 3으로 나눴다. 그럼 이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되겠죠? B 자리에 3이 들어갔어요. 목은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냥 Q라고 쓰세요. 나머지는 아나요? 나머지 2래요. 그러면 3Q 플러스 2. 그래서 우리가 A를 3Q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기를 일단 바랄게요. 선생님이 최대한 조건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생략적으로 좀 쓰면서 얘기하는데 혹시 조금 더 가고 싶은 친구들은 아까 A는 3Q 플러스 2에다가 여기 나오는 게 유리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Q는 정수 정도 써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선생님 저 요거까지 몰라요.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만 외워놓고 가자고. 뒤에 가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첫 페이지는 뭐냐면 A는 BQ 플러스 R이고 이때 R은 0RB이다. 요게 바로 우리가 다루는 첫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요걸 기반으로 문제를 한 문제 풀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연히 교환에 있는 문제예요. 자, A가 정수일 때 A를 나누면 4로 나누면 3이 남고요. A제곱 더하기 B를 4로 나누면 2가 남는다. B를 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선생님이 이걸 풀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주자면 A, 정수는 BQ 플러스 R이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에 거를 좀 참조해 보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Q 플러스 2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 가로 나눗셈으로 바뀌면서 나누다라는 개념이 조금 바뀌어. 이 나누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 바로 묶는다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를 일단 좀 알아두시고요. 이때 나머지는 뭐냐면 당연히 묶이지 않은 부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요걸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A를 4로 나누면 3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A를 표현하겠지. 머릿속에 BQ 플러스 R 들어왔나요? 좋습니다. 그럼 A를 4로 나누면 3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A를 4Q 플러스 여기 4Q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근데 A제곱 더하기 B를 4로 나누면 2가 남는다고 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수식을 다루는 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수를 다루고 식을 다룰 때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게 쉽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담을 얘기하자면 요새 화장품 있잖아. 막 이렇게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거나 뺏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있어. 근데 이제 S 브랜드의 화장품이 있단 말이야. 이 스킨 같은 경우는 이 스킨 하나에 막 20만 원이래. 20만 원 이렇다고. 근데 F 브랜드 욕하는 거 아니라니? F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3만 원 한다고. 그러면 10배 차이 나잖아. 그지? 10배 차이 나는데 여기 들어가는 성분은 다 똑같대. 근데 이 노하우가 뭐냐면 어떤 성분을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노하우야.
요새 세상 되게 좋아졌잖아. 원심 분리기로 싹 돌리면 다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섞여버리면 원심 분리기로 돌릴 때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비율, 얼마를 얼마 넣는지의 배율을 알 수가 없다고. 이 얘기 왜 하냐. 자, 여러분들 A와 B를 정수로 표현하는 건 쉬운 거야. 이거 표현하면 얘는 자연스레 되거든. 근데 얘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화장품. 이게 화장품을 이루고 있는 요소야.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자면 핵심 포인트는 뭐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정수를 다룰 때는 부분에서 얼로 간다. 전체로 간다는 얘기야. 이건 정수의 얘기뿐만 아니라 전체 수학을 관통하는, 고등수학을 관통하는 모든 증명에서 사용되는 핵심 팁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되면 막 증명 배울 때 명제 이런 거 배운다고. 명제 증명할 때 대우라는 걸 배우게 돼. 이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잃어버려. 대우를 한다는 건 둘의 위치를 바꾸거든. 둘의 위치를 왜 바꿔? 바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루어진 식을 부분에서 전체로 바꿔놓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뭐냐? 막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기억할 건 뭐냐면 일단은 어떤 식이 나오면 이 식을 이루고 있는 요소, 여기에선 A와 B지? A와 B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야. 거기가 스타트점이라는 거야. 좋습니다. 그러면 A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럼 이제 B를 표현한다. B는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니?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는데 B도 4로 나눌 거니까 우리가 B는 4K 플러스 뭐 R 정도 잡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궁금한 건 뭐냐면 R인 거야. 궁금한 건 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이제 수식을 다룰 건데요. 이 수식에서 수식을 다룰 건데 일단 R이라는 게 나머지다 보니까 반드시 범위를 좀 적어 놓으시라고. 요렇게 적어 놓으시라고.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된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라고 그랬잖아. 그럼 A제곱을 하세요. A제곱 더하기 B니까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겠죠.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되니? 4Q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R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4Q 제곱 더하기 24Q 더하기 9 더하기 4K 더하기 R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쓰면 안 돼. 선생님, 뭐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게 의미가 없어, 수학적으로. 수학은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얘를 4로 나누면 2가 남는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얘를 4로 나눈다. 4로 나눈다는 게 뭐라고? 4로 묶는다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니? 4를 이렇게 묶어보자고. 이게 나눈 거야. 6Q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K가 들어가죠? 9는 4로 나눠지니? 나눠지잖아. 그럼 나눠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몇이에요? 9에서 나눈 나머지가 1이 남을 것이고 4의 배수가 아닌 R이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겠죠. 요만큼이 뭐야? 4로 묶이지 않은 부분이죠? 4로 묶이지 않은 부분이 뭐라고? 나머지라고. 그러니까 얘가 몇이 된다는 겁니까? 바로 2가 된다 이랬으니까 우린 나머지가 1 더하기 R이 2니까 나머지 R이 1이야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뒤쪽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나머지가 묶이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항상 수식을 다룰 때는 부분을 표현해서 전체로 끄집어내라는 거. 이게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우리 챕터 1에서는 정수에 대해서 별거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정수 뭡니까? 아직도 양의 정수, 음의 정수에? 아니지. 정수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A는 BQ 플러스 R이다. 오케이? B는 나눠주는 수, Q는 뭐? 나머지는 R이다. 그래서 가로 나눗셈에 익숙해지시고 나누다가 묶는다. 묶이지 않은 부분이 나머지다. 그 다음에 수식을 다룰 땐 부분에서 전체로 간다는 내용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젠 이것보다 훨씬 친숙한 내용 다룰 거예요. 지금 앞에 보면서 좀 마음이 뭐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우리 챕터 2에서는 소인수분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 배우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따라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요. 소인수분해의 유일성이라는 거야. 그럼 소인수분해가 뭐냐? 현대 수학에서요. 인수와 약수는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1에 모든 인수의 총합은 뭐니?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코딩 문제였어. 근데 학생들이 의외로 EX를 답으로 많이 썼더라. 90% 정도 되는. 왜? 이거 인수분해 됐더니 이렇게 된대. 그지? 답을 EX로 쓴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수랑 약수랑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우리 약수 중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과 1도 있거든. 이거 무조건 100%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지만 시험장 가서 보면 당황스럽다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 뭐다? 인수랑 약수랑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정답이 뭐겠어? x제곱 더하기 2x겠죠. 그죠? 요거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x제곱 더하기 2x야.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소인수분해가 뭐냐? 소수인 인수, 소수인 약수. 이게 소인수야. 그럼 어떤 수를 어떻게 소인수, 즉 소수인 약수의 형태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게 소인수분해거든. 근데 그게 왜 어떻다고? 유일하다고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는 유일성이 있다. 수를 약수로 표현하는 건 많이 있지만 소인수로 표현하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소인수는 약수의 엄마야. 이제 밝히네. 출생의 비밀을. I'm your mother. 소인수는 약수의 엄마라고. 이게 핵심적인 요소인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약수라는 건 소인수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이 소자가 본디 소자야. 본디 소자. 본디 소자.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만들었다. 이게 기본이다. 약수의 기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인수는 인수의 재료 정도 되고 인수의 엄마 정도 된다. 그럼 도대체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자, 일단 정수입니다. 우리 지금 정수의 부분으로 소인수분해를 다루다 보니까 A는 BQ 플러스 R을 다루고 있죠. 근데 R이 어때? 0인 상태는 되게 특별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 이런 거에 막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B는 A를 간략히 한 수, 그럼 약수인 거야. A의 입장에서 봤더니 B가 자기의 원인이야. 그래서 원인이 되는 수, 이게 인수란 말이야. 인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소인수 분해든 약수든 간에 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12에 대해서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12의 정체를 보고 싶으면 유일한 소인수 분해를 해보란 얘기야. 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란 얘기야. 그런데 곱셈에 대해서 늘 어떤 수를 곱해도 변하지 않는 식이 있어. 뭐 요 정도로 얘기해 줄게. 1 곱하기라고. 1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교환법칙, 결합법칙이라는 거야. 교환법칙은 뭐냐면 얘네들의 계산의 위치를 막 내 마음대로 바꿔도 돼. 3을 앞쪽으로 갖다 써도 되고 2를 제일 뒤로 보내도 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것. 결합은 뭘로 하니? 가로로 한다고. 가로는 뭐야? 계산의 순서를 지정하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치 내 맘대로 바꾸고 가로 내 맘대로 쳐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로를 막 쳐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어떤 수를 미리 계산해버리면 약수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조금 더 얘기하자면 약수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생겼잖아. 반드시. 이게 뭐라고 그랬어? 재료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 들고 있는 거야. 3 하나 들고 있는 거야. 그럼 가로에다가 마음대로 넣어볼 수 있는 거야. 2를 하나만 넣어볼까? 2를 2개 넣어볼까? 이 2개에 3을 다 넣어볼까? 다 안 넣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다? 약수라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소인수 분해의 소는 재료라고. 재료. 인수의 재료란 말이야. 이거 갖고 약수를 만든다고. 인수가 곧 약수였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중학교 때 하는 내용이고 이거 12의 모든 약수를 구하여라. 핵심. 요거를 선생님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모든 약수를 구하여라. 일단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가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2를 2개 들고 있고 3을 하나 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가로에다가 넣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왜? 앞가로에다가 넣으면 뒷가로는 정해진다고. 그럼 앞가로에다가 나는 2를 가로에다가 하나도 안 넣을 수도 있고 2를 한 개만 넣을 수도 있고 1을 2개 넣을 수도 있잖아. 그지? 3을
하나도 안 넣을 수도 있고 3을 하나 넣을 수도 있겠죠. 요건 괄호 필요 없는데. 오케이? 요렇게 재료를 갖고 생각해 본다. 얘와 얘의 곱이 몇이에요? 1이죠. 얘와 얘의 곱이 2야. 얘와 얘의 곱이 4라고. 3, 6, 12가 되죠. 그럼 어때? 우리가 12의 약수라고 하는 모든 수를 다 구해냈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약수를 구할 수 있냐 없냐 아니에요. 이건 기본빵이라니까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가 뭔데?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야. 뒤에서 얘기할 텐데. 그럼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먼저 얘기하고 갑시다. 약수의 개수 우리 눈에 보이죠? 어떻게 되는데요? 요만큼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칸 매번 세지 않잖아. 우리 꼬맹이 때 했다고. 이 개수를 세고 싶으면 요 테이블의 개수를 곱해서 이 세 가지고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테이블의 개수는 얘 재료의 개수랑 상관이 있잖아. 어떻게 된다? 3을 하나 들고 있지만 안 쓰는 것까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1을 2개 들고 있지만 아예 안 넣는 것까지 하나 추가된다. 그러면 어떤 수를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어요. 어떤 수를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다면 이 칸의 개수는 얘네들 각각 몇씩 1을 더해서 뭐 하는 것? 곱하는 게 바로 칸의 개수가 될 테니까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입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1은 뭐라고? 가로 속에 넣지 않는, 가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넣지 않는 경우, 즉 0승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예요. 위에 식을 보세요. 2가 2개 있는데 2의 제곱 2의 1승이 아니라 2의 0승부터 시작해오는 구조잖아. 그래서 3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고등학교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얘기하냐면요. 중학교 때는 음의 약수를 생각하지 않는데 고등학교 때는 음의 약수까지도 다 약수로 잡아버립니다. 따라서 약수의 총합은 문제가 안 되죠. 무조건 빵이야. 양의 약수 반대편에 음의 약수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의 약수의 총합의 개수는 소인수분해하고 지수에다 각각 1을 더해서 곱하면 된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이거 다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고 정리하는 건데 포인트는 뭐다? 약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이게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약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별거 아니잖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딱 요거야. 요거 좀 기억하시라고. 약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약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 문제 또 연습해보고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랬어요. 중학교 수준에선 요 문제가 맞고요.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뭐 한다? 이 숫자 정체를 알기 위해선 약수가 어떤 재료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지. 그게 소인수분해라고 그랬잖아. 아, 그럼 2로 굳이 왜 나누니? 우리가 이렇게 뭐 소수 좀 이렇게 제곱수 이용하면 훨씬 쉽잖아. 9, 4, 36이잖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8, 5, 40 이러면 어때요? 자, 360이라는 건요. 8이라는 건 2의 3승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9라는 건 3의 제곱인 거고.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약수의 개수는 뭐예요? 뭐랑 관련되어져 있어? 2를 내가 3개 들고 있는데 안 넣는 경우까지 하면은 3 더하기 1이 되겠죠. 3을 2개 더 들고 있는데 안 넣는 경우까지 하면 2 더하기 1이겠죠. 5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 안 넣는 경우 하나 추가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의 곱인 어떻게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개가 바로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기억하실 건 뭐라고? 24개를 구하는 방식입니까? 이건 중학교 때 나온다니까. 이건 중학교 수준이야. 기억하실 거는 더 쉬운 내용. 아, 약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구나.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약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다루는 핵심 키워드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챕터 2에서 배운 내용 가볍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약수의 엄마가 소인수분해였어. 그지? 소인수분해는 유일해. 어떤 수의 정체를 알고 싶으면 소인수분해하고
소인수 분해를 적당하게 교환 결합을 이용해서 묶어내는 게 약수를 구하는 거야. 그죠? 그 약수의 개수는 어떻다? 정해져 있더라.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왜 정해져 있는 게 중요한지 이어지는 챕터 3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합분해와 곱분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런 형태로 잠시만요. 이런 형태로 수를 나누는 형태를 합분해라고 얘기해. 어떤 수를 합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XY가 정수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XY를 구하여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이거 생각해 봤어? 엄청 많겠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순서쌍을 이용해서 표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생각날 만한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X가 1이면 Y가 6이겠죠. 그죠? X가 2면 뭐 Y는 5겠죠. 그러면 쭉 갈 거야. X가 7이면요 Y는 0일 거고요. X가 8이면 Y는 마이너스 1, 9이면 마이너스 2.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개수는 무한대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숫자를 합의 형태로 분해했을 때 우리가 이 숫자를 이루는 그것들을 구하는 거는 만만치 않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곱의 형태로 분해할게요. 즉 두 수의 곱이 7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XY가 7의 뭐다라고 얘기할까? 약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배웠잖아. 뭘 배웠어? 약수는 무한히 있지 않아요. 개수가 어떻게 돼 있니? 정해져 있습니다라는 걸 배운 것이지.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잖아. 개수를 구하세요. 안 나온다고 그거 중학교 때나 나오는 거야. 고등학교 때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아, 얘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뭐? X, Y를 약수 또는 인수라고 읽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같은 문제를 푼다면 곱이 7 된다는 거는 X가 1일 때 Y가 7 되는 경우가 있겠죠. 반대로 X가 7일 때 Y가 1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7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되는 요 네 가지의 경우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등수학을 잘하고 싶다라고 학생들이 많이들 얘기해요. 당위성은 느끼죠. 실제로 잘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고등수학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바로 방정식에서 약간 좀 끝판왕 앞에 있는 그런 약간 좀 센 놈, 부정방정식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푸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거야. 이 상태가 어때요? 뭘 보이지도 않아. 근데 뭐냐면 어떤 수들을 더하고 빼서 0을 만드는 상태입니다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왜? 고등수학은요, 막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배웠던 중등수학의 기본 베이스를 탄탄하게 확장시키는 거에 지나지 않다고.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잖아. 뭐라고? 더해서 어떤 수를 표현하는 거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곱해서 표현하는 거는 약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수가 별로 안 됩니다라는 거 배웠죠. 자,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 때. 합으로 되어져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은 고민할 거야. 곱의 형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인수분해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은 다항식을 배우는 거야. 왜? 인수분해의 또 다른 모습이 다항식의 전개입니다. 물론 거기 가면 더 깊이 있게 수학을 다루는 걸 배울 텐데 그 전에 뭐 인수분해 배울 텐데 인수분해 다항식을 다루는 기본 베이스를 아셔야죠. 오케이? 자, 이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합을 곱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이 문제가 풀린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 문제는 풀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건데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되냐면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x로 싹 묶어버리면 y-1이 되고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여기가 y잖아. 얘와 얘가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이니까 여길 마이너스 1로 잡으면 지금 뭐냐면 요거 지금 플러스 2가 생긴 거죠. 요 수식에 플러스 2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위식과 바뀜이 없습니다. 자, y-1, x-2에 y-1로 묶여요. 선생님 저 이렇게 인수분해내는 거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인수분해 가면 해줄게. 그거 들으면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인수분해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뭔데? 합으로 되어져 있는, 선생님 찬데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차는 음수의 합이라고. 합으로 되어져 있는 얘를 어떤 상태인 곱의 형태로 바꿨다면 우리는 뭐 x-2라는 수와 y-1이라는 수가 2의 약수임을 압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해졌죠. 어떤 경우가 생겨요. 얘가 2일 때 얘가 1일 수 있겠죠. 또 얘가 1일 때 얘가 2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일 때 되나? 안 되겠죠. 왜? 지금 조건에 x, y는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x는 1 되지만 y가 마이너스 1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구조에서. 딱 요 가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x-2가 2이기 때문에 x는 몇입니까? 4가 되겠죠. y-1이 1이기 때문에 y는 몇이 되는 거야? 2. 그지? x는 3이고요. y는 몇이에요? 3. 그죠? 요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못 푸실 수 있어요.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를 유연하게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선생님의 목표고 선생님이 이 강의를 준비했던 이유였어. 오늘 여러분들 배운 것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배웠던 내용들 별로 안 돼. 하지만 이 내용이 뿌리를 이뤄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렵다는 단어들은 대부분 다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본질을 못 다루고 인수분해 못하고 항등식과 미정계수 못하면 그것 때문에 거기서 발목 잡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오케이. 오늘 뭐 배웠습니까? 많이 안 배웠어요. 정수. 뭐다? A는 BQ 플러스 R이다. 잘했어. B가 나눠주는 수 Q 과목 R 나머지는 범위가 있죠? 뭐보다? 0보다는 크고 나눠주는 숫자보단 작다. 그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나머지는 묶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소인수분해는 약수 엄마죠. 유일한 형태고 이걸 조작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약수의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수 또는 어떤 식이든 간에 곱의 형태로 얘를 바꿀 수 있으면 우리는 그 개수를 제한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딱 요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많은 내용들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집어줬던 요 내용들 다시 상기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기본 베이스에서 확장되면서 풀 수 있습니다. 풀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차곡이 다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정수2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100%꼭 들어. 정수2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봐요. See you again.